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BD치과 불당본점 현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치과 오시기 전에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두려움 때문에 치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받게 될 치료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지식만 있다면은 막연히 있던 두려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을 주제는 레진 치료입니다. 레진은 생각보다 치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가 시린 경우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레진을 사용하면은 시린 이를 완화시킬 수 있고요. 어금니에 충치가 있을 때 레진으로 쉽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레진은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니가 깨졌거나 앞니가 벌어져 있을 때, 그리고 반점치가 있을 때 어떻게 레진이 쓰일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진료하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요일 특성상 응급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특히 아이들, 롤러 타거나 전동 킥보드, 자전거 탈 때 앞니를 다치기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포크를 씹거나 젓가락을 씹어서 앞니가 깨져서 오시곤 합니다. 이 사진처럼 앞니가 심하게 깨졌을 때 부모님들은 매우 많이 당황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임플란트 해야 하나? 크라운 해야 되나? 신경치료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영구치에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가 두 개가 깨져 있습니다. 이쪽 치아는 지금 사진엔 보이지 않지만 탈구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왼쪽에 있는 치아는 이만 깨져 있던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은 밑에 탈구됐던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계획했고요. 옆에 이가 깨진 치아는 레진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크라운 치료를 하려면은 요랬던 치아를 이 정도로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삭제량 정도입니다. 제가 심하게 깎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레진 치료를 보면은 여기 건강했던 치아의 대부분을 살릴 수 있는 치료입니다. 제가 레진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크라운이 치료한 케이스가 있고 레진이 치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살 남자아이가 한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가 부러져서 저한테 왔는데요. 증상은 딱히 없었습니다. 시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처음 오셔서 이 크라운 해야 되나요? 신경치료해야 되나요?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지금 증상이 전혀 없고 밑에 있는 치아가 상당히 건강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크라운 치료를 하면은 아까 보신 사진처럼 많은 부분을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진 치료가 더 적절한 경우인데 레진을 치료 옵션으로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처럼 레진 치료를 하려면은 파란색 막 같은 게 보이시죠? 러버댐이라는 막인데 레진 치료의 핵심은 격리입니다. 밑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치과 치료를 하려면은 치과 위생사와 치과 의사가 함께 합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치과 의사는 러버댐 없이면은 뺨을 당기고 있어야 되고 치과 위생사 선생님은 혀를 당기고 물을 빨아당기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과 의사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러버댐은 내가 치료할 치아만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양손을 사용할 수 있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나오는 것을 격리시킬 수 있고 입술이랑 혀를 다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러버댐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과 도구는 미세하고 작은 도구들이 많은데 자칫하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버댐을 사용하면은
이 목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삼킴을 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12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러버댐으로 격리를 한 후에 레진을 이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숫자를 써놨는데요. 레진은 이 덩어리째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가 양쪽 치아의 모양, 그 다음에 색상을 판단을 하고 한 면 한 면씩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 뒷면을 하고, 두 번째는 양쪽 옆면을 하고요. 세 번째는 씹는 면을 하고, 네 번째는 바깥면을 한 땀 한 땀 색깔을 맞추면서 작업하는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여기 써 있지만 색상이랑 옆에 치아 대칭, 교합 등 고려할 게 매우 많습니다. 쓰이는 도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레진이 뭔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한테 레진 그냥 싼 플라스틱 아니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레진은 철근 콘크리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할 때 철근만 쓸 수 없고 시멘트만 쓸 수 없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강도가 보장되는 건데 레진도 옛날에는 조금 약한 재료였습니다. 레진이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필러라는 물질을 결합시키는 건데 이 밑에 사진 보시면 옛날에는 필러를 크게밖에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요새는 나노 테크놀로지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러 기술이 좋아지면서 강도, 신미성이 매우 개선돼서 치과에서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 치아 색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치아 색상에 맞게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서 레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레진 치료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과정은 격리고요. 러버댐을 통해서 하거나 코튼롤을 하거나 격리를 하는 게 필수고 그 다음 과정은 레진이 치아와 잘 붙을 수 있게 접착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에칭 과정을 하면은 표면적이 매우 증가하고요. 그 위에다가 본딩젤을 바르고 그 위에 레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내서 다듬는 과정,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과정은 치아 마모증이 있을 때, 치경부 마모증, 이 시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레진으로 치료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다음 환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2살 여자아이인데요. 20분 전에 롤러 타다가 이가 깨져서 왔습니다. 아이는 건드리기만 해도 시리고 아프다고 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이가 많이 깨져 있고요. 하지만 우린 깨진 이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치아처럼 정상 상태가 아니라 이 치아는 자기 집에서 이탈되어 있는 탈구, 아탈구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치아보다는 이 치아를 더 아파했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요거를 레진으로 모양을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치료는 이 치아를 먼저 처치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레진이 쓰이는데요. 다음과 같이 레진 와이어 스플린팅, 레진 와이어 고정이라는 치료를 합니다. 보통은 아탈구일 때는 하지 않는 치료인데 이 아이는 너무 아파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치아를 양쪽 치아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경과는 한 2주 정도 관찰하면 대부분은 나아 있고 그때 이 깨졌던 이를 예쁘장하게 레진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첫날 왔을 때 이 치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아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경 가까운 부위에는 레진으로 처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인은 무조건 크라운 해야 되나? 보시면은 40세 여성이었는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오셨습니다. 약간 시리지만 역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처음 사진 봤을 때처럼 이렇게 치아를 삭제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면은 레진으로 먼저 처치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러버댐으로 격리를 하고요. 옆에 치아 모양과 맞도록 치아 색상을 선정해서 레진 치료를 해주면은 당일에 치료가 끝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치료가 하루에 끝난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려면은 최소한 2번은 오셔야 되고, 또 색상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3번, 4번까지도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진 치료는 치과 의사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옆에 치아 모양을 치과 의사가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웬만한 치료는 다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근관치료학회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외상치아에서는 경과 관찰이 필수입니다. 최소 외상당한 시점에서 2주 후에는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고요. 그 후에는 1달, 3달, 6달, 최대 5년까지는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치아가 변색되거나 레진 치료했던 것이 깨지거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케이스인데 치아 조각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조각을 붙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분은 69세의 남성분이셨는데 몇 달 전에 포크 씹었을 때 뻐근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게장 먹다가 앞니가 푹 부러졌다고 치아 조각을 소금물에 담아서 들고 오셨습니다.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아이는 이 정도 부러졌으면 피가 철철 났잖아요. 이 노인 환자분께서는 신경이 그만큼 위축됐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고 있고 증상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 절편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레진이 쓰입니다. 다음과 같이 절편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문들에 따르면은 치아의 전체 면적에서 절반 이상 치아가 부러졌을 때는 다시 붙이더라도 1년 내에 탈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저라면은 붙여보는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 치료는 똑같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든지 레진으로 치료를 하든지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치아를 붙이면은 옆에 치아랑 아주 자연스럽고 당일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레진이 만능은 아니에요 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입니다. 13살 아이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왔던 아이입니다. 바람에 시리고 피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는 또 특별히 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는 필요합니다. 피가 이미 났고 신경이 노출됐기 때문에 신경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 이거를 레진으로 원래 모양을 회복하려면은 치아당 보통 1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럼 양쪽 하려면 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3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은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레진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진처럼 신경치료 후에 우리가 이미재료 레진을 쌓아 올리고요. 그다음 치아 모양을 다듬어서 밑에처럼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아이는 쉽게 심미적인 외형을 회복할 수 있고 더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아가 부러졌을 때 레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치아 외상의 정도는 속도와 좀 비례합니다. 맨 위에 자동차 사진 보면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통 치아가 완전히 빠지거나 치아가 이제 보이지 않게 뿌리 밑으로 부러지는 경우, 심지어는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때는 임플란트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제가 주로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들처럼 이런 걸 타다가 넘어졌을 때는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신경이 노출됐을 때는 신경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신경치료를 했을 때는 크라운 치료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레진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생존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부러졌는데 신경은 노출이 안 됐어요. 하지만 통증,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분, 보호자분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내가 한 일주일 정도는 경과를 보고 신경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오늘 당장 아픈 거를 없앨지 신경치료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통증이 너무 시린 경우는 저는 당일에 신경치료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집에 가서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치료 했으면 역시 크라운 치료를 하고요. 하지만 통증이 거의 없고 시린 증상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으로는 레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앞니 깨졌을 때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한송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30년 전에 크라운 씌운 것이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데 신경치료하고 재부착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크라운을 씌워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통증이 있는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또는 CT, 파노라마를 찍어서 신경 쪽에, 뿌리 쪽에 염증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봐야 되고요. 뿌리에 염증이 있다면은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없앤 후에 다시 크라운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경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한 후에 뺀 후에 임플란트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JM님께서 안녕하세요. 치아 착색 때문에 고민입니다. 30대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생겨서 점점 더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착색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더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착색 문제는 아주 어려운 경우인데요. 현재 착색이 왜 되는가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카레나 와인처럼 음식물을 통해서 착색되는 경우는 양치 열심히 하면 대부분 지워집니다. 카레나 이런 거 드시고 바로 물로 가글하면은 대부분 노란 그런 끼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이 제 생각에는 검은 착색이라 그래서 블랙 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3개월마다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저희는 세균성 착색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기전이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는데 입안에 있는 특정 세균 때문에 그 세균이 내뿜는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있는데요. 그 가스랑 타액에 있는 성분이 서로 결합하면서 치아에 침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은 치아와 잇몸 경계부, 치경부라 부르는데 치경부 쪽에 검은 착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입안의 세균 환경이 점점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검은 착색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아직 기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예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치과에 저는 3개월마다 오셔서 에어플로우라든지 스케일링 통해서 착색을 지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홈 블리칭, 집에서 치아 자가 미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과산화수소수가 조금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하면은 착색이 예방된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쪽 논문이었는데 하지만 아직 검증된 논문은 아니고 치료법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앞에 제가 치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레진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 다음 경우는요. 반점치입니다. 반점치는 반상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치아에 하얀 반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분은 10대 여학생입니다. 이 상태로 예쁘게 웃을 수가 없겠죠.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고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반점치는 생각보다 충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치는 아닙니다. 우리 충치는 세균성 질환으로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점치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번지지는 않습니다. 반점치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엄마의 심한 입덧이나 영양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덧이 심하니까 잘 섭취를 할 수 없고요. 특히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반점치가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치를 심하게 다친 경우입니다. 유치가 뼛속으로 입안으로 확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치의 충치가 심해서
잇몸 뼈에 고름이 잡혔을 때 유치 하방에는 영구치가 있거든요. 그 영구치가 영향을 받아서 치아 한쪽에 반점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엔 흔하진 않은데요. 만 6세 이전에 불소를 과다 섭취한 경우에 치아 불소증이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치아 불소 상수도 사업할 경우에 이때 많이 생겼는데 요새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현재도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치아를 발생시키는 유전자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타라는 질환이 있는데 다발적으로 치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반점치 특징은요, 일단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조금 잘 고일 수 있고 치태, 음식물 침착이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좀 약해서 쉽게 깨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아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때는 꽤나 시려합니다. 바람을 불 수 없을 정도로 시려해서 이거를 크라운으로 다 보호해 줘야 되나 매우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방금 아이처럼 자신감이 떨어져서 밝게 웃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점치는 레진으로 다음과 같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반점 있던 것을 다 제거한 후에 예쁘장하게 레진 색상을 골라서 치료를 해주고요. 깨져 있던 부분도 옆에 치아랑 대칭을 맞춰주면은 아주 예쁜 미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취 없이 이루어지고 환자분도 당일에 끝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반점치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하얀 반점인데요. 보통은 유치 외상당했을 때 많이 생깁니다. 아까랑 다르게 치아 한쪽 면에만 하얀 반점이 있죠. 옆에 치아들은 심하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 이 영구치에 대응되는 유치가 함입됐거나 고름이 찼을 때 이런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반점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치아 불소증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소의 섭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점이 부모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가 불소 있는 치약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만 6세 이전의 아이들은 영구치가 발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만 4세 전에는 앞니가 발달하고 있는 시기고 제일 대구치, 제일 큰 어금니도 발달하는 시기지만 심미적으로는 앞니가 제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 4세 전에 불소를 과량 섭취하면은 치아 불소증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는 소구치랑 제2대구치 쪽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불소를 과량 섭취하면은 어금니 쪽에 불소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 4세 전에는 아이들이 치약을 잘 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소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은 만 4세 전에는 무불소 치약을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 4세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래도 성인에 준하는 1000ppm이 들어있는 불소 치약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불소만큼 치아 우식증,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증명돼 있는 성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소를 사용해 주는 게 아이가 치아 불소증 걸리는 것보다는 충치를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하얀 반점 이제 치료한 결과인데요. 거의 보이진 않죠. 하얀 반점 치료한 후에 중요한 점은 체어에 있는 라이트를 좀 조절해 보는 겁니다. 밝은 빛에서 볼 때는 레진 치료 후에 대부분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두운 빛으로 가면은 갑자기 하얀색 반점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치료 후에 그래서 체어에 있는 라이트를 조절하면서 반점이 잘 보이지 않는지 면밀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다량 하얀 반점이 있던 경우도 레진으로 처치하면은 대부분 신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레진 침투법이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써봤으나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인데요. 제품 색상이 단 하나만 들어옵니다. A2라는 색상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치료 후에는 약간 노란 경향을 보입니다.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여성분이나 젊으신 남성분들은 사용했을 때 조금 노란 경향을 보여서 저는 그다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좋은 점은 이 레진 침투법은 전혀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주변 치과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또 질문 하나 읽어보면 호빵맨님께서 선생님, 임플란트 한쪽이 간지러워서 자꾸 혀로 그 부분을 만지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된 게 맞을까요? 치과 가봐야 할까요? 네, 우선 치과를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혀가 간다는 게 비단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치주염,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혀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염증이 있으면은 간질간질 하거든요. 저도 잇몸이 간질간질해서 혀를 만졌을 때 그 부위에 치실을 하면은 반드시 피가 납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임플란트 쪽에 혀가 간다는 것은 임플란트의 스크류가 좀 풀렸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는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주변 스케일링을 받거나 임플란트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기 좋은 날님께서 치아 미백 받고 싶은데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치아 착색은 왜 생기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치아 착색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치아 착색은 음식물에 의한 착색은 쉽게 지워집니다. 각을 많이 하시면은 지워지고 양치 열심히 하시면은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검은색 착색, 블랙 스테이닝은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에어플로우라는 도구로 청소하지 않으면 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청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치아 미백 받고 싶은데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송곳니와 앞니의 색상 차이입니다. 송곳니가 앞니보다 선천적으로 좀 노란데요. 이 차이가 클수록 미백을 한 번 했을 때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요. 송곳니가 앞니보다 좀 노란 것 같다? 그럼 치과 오셔서 한 번만 해도 대부분 효과는 있습니다. 이 미백은 과학이기 때문에 미백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치아는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할 때 보통 1시간 정도씩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도 어렵고요. 비용도 들고 한 번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하면은 더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창민님께서 앞니 치아 타래가 생겨 처음에는 이물질인 줄 알고 손톱으로 강하게 긁었더니 치아가 살짝 깨졌습니다. 그 후로 해당 치아에서 시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정말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얀 충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충치 생각하면 보통 까만색 생각하잖아요. 근데 충치는 초기에는 하얀 색깔로 드러납니다. 거울을 보고 이해해서 봤을 때 내가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하얀 색깔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반점치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하얀 색깔이 보이면은 초기 충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탈해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열심히 치아를 닦으면은 다시 재광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단단해집니다. 색깔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요. 하얀색 그대로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어금니처럼 닦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음식물에 노출되면은 깨지기 쉽게 됩니다. 지금은 손톱으로 긁어서 깨졌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둬도 스스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부에 있는 치아 내부의 상아질이라는 성분이 노출되면서 찬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양치할 때 시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 아직 하얀 충치는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서 손상된 부분을 레진으로 똑같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레진으로 메운다면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더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린 증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벌어진 앞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측절치, 두 번째 치아랑 송곳니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까만 공간이 생겼죠. 앞니가 벌어져 있을 때는 밑에 써 있지만 치아 교정이 무조건 첫 번째 옵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간을 메우는 거는 사실 크라운, 라미네이트, 레진 뭐로든 할 수는 있는데요. 이 공간을 메움으로써 치아가 가져야 되는 이상적인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료하기 전에 이 메울 수는 있는데 이 치아가 좀 넙대대해 보일 수 있다, 아니면 길어 보일 수 있다, 커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 치아 교정은 치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아만 움직여서 이 공간을 메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치아 교정을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보다는 라미네이트 또는 레진이 이 벌어진 공간을 메우는데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셨습니다. 젊었을 때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레진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변색이 돼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를 메워 있었겠죠. 그리고 치아 두 개를 완전히 붙인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변색이 돼서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 벌어진 공간을 메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치아를 붙여버리는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치아의 외형을 적절하게 회복하면서 치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치료하는 게 적절한 치료입니다. 절대로 치아끼리 붙여서 치실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지 보이지만 않도록 하는 치료가 아닌 치료입니다. 따라서 심미적인 치료는 매우 고난도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이 벌어졌던 공간을 레진으로 메우게 되면은 하루에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치아를 더 연장할지, 어디서 끊을지를 치과의사가 잘 판단해서 러버댐 격리하에 레진 치료를 하면은 약간은 커 보이지만 그래도 친밀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앞니도 우리 아까 붙어있던 앞니인데 여기 보시면은 레진을 통해서 잘 처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분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이 보면 치아가 벌어져 있고 여기 충치도 조금은 보이죠. 이 벌어져 있는 거에 주목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 치아는요, 40대가 넘어가는 순간 조금씩 앞니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치아는 이 앞쪽으로 쏠리는 힘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용하다 보면은 치아 사이는 마모되게 돼 있습니다. 요 사이가 마모되면은 치아는 점점 앞으로 쏠리고 이 아래 앞니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치아가 삐뚤빼뚤해지기도 하고요. 치아가 솟기도 하고 더 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랑 맞닿는 윗 앞니는요, 각도가 우리 요렇게 맞닿거든요. 얘가 삐뚤어져서 위를 더 많이 치면 칠수록 얘는 앞니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50대 이후에는 앞니끼리 너무 세게 닿는 분들은 조금 닿는 면적을 줄여주는 것도 앞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치아를 조금 조정함으로써 치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앞니가 더 벌어지고 치아도 조금 작은 상태에서 제가 레진으로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보면은 공간을 다 닫았고 위에 충치도 레진으로 처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진은 단기간에 예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주 적절한 옵션이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만 위아래 닿는 치아끼리 맞닿는 것을 좀 조절해야 다시 여기 벌어지는 것을 그나마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실이 들어가게끔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니 사이 충치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왕고래 호세피나님께서 치아 뿌리 부분 하얀색으로 메꾼 게 레진이라 하셨는데 수년 지나 색이 변색되었을 때 다시 또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내용인데요. 레진의 가장 큰 장점은 재치료가 아주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진을 처음 처치할 때 제대로 치료해서 레진 하방으로 2차 오식, 다시 한번 충치가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잘 치료를 해야 합니다.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는 다시 한번 레진으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처치된 레진에서는 10년이 지나서 레진이 변색되었을 때 변색된 레진을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레진으로 하면은 신미성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인한님께서 어금니가 씹을 때 시큰거려서 치과에 갔더니 크랙이 있다고 하면서 크라운으로 씌우자는데 꼭 해야 되나요? 치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랙이. 왜냐하면은 크랙은 실제로 눈으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크랙은 이미 심하게 진행된 거고요. 시큰거리는 증상만 있고 크랙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때는 특수 장비를 통해서 크랙을 치과에서 관찰하게 되는데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잠깐 시큰거릴 때는요, 저는 증상을 추적 관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90% 정도에서는 크랙이 있을 때 별로 치료를 안 해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크랙이 있을 때 크라운으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 이게 잘못된 치료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 씹는 힘이 강하고 크랙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했을 때는 당연히 크라운으로 치료해 주는 게 신경치료를 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리고 본인의 습관을 잘 고려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보면은 동그란 호우님께서 교정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겨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도 레진으로 메꿀 수 있나요? 좋은 질문 주셨고 교정하신 분들이 매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교정과 원장님이 계신데 저랑 협진하면서 교정 후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정과 원장님도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고 당연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데요. 합병증 같은 결과죠. 이때에도 레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뒤에 유지장치가 대부분 있잖아요. 유지장치를 제거하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지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블랙 트라이앵글을 레진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일에 치료가 끝나고 별도의 마취가 대부분 필요 없기 때문에 레진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조금 더 강의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니 사이 충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린아이입니다. 10대 여학생이었고 사진을 보면은 치아 사이사이가 전체가 다 갈색인 것을 볼 수 있죠. 치아 사이가 관리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발적으로 충치가 생긴 경우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사이사이가 다 썩었다고 이 다음처럼 크라운으로 치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러버댐을 격리한 후에 이 사이사이를 레진으로 치료하는 게 아이의 미래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라운이 잘못된 치료는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아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레진 치료가 가장 적합합니다. 치료 후 보시면은 어디에 레진 충치가 있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 내 치아를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렸지만 이런 치료에서 필수는 레진입니다. 아이들은 침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러버댐 격리 없이 치료하려면은 레진 접착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러버댐을 격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이 충치가 이 정도 있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도 레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크라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레진 충치를 제거해 보고 깊이랑 상관없이 신경 치료를 할 정도만 아니라면은 당연히 레진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를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거의 어디가 충치가 있었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신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 보면은 레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훨씬 많은데요. 노인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치아 색상을 선택해서 제가 치료를 하고, 젊은 여성분들, 아이들은 밝은 색상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어디가 썩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소치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작은 것을 외소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실제로는 왼쪽 치아인데, 이쪽 치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삭제, 최소삭제 라미네이트가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이 외소치인 경우에 이 라미네이트가 가장 적절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삭제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하나 문제는, 라미네이트를 하나만 치료하면은 생각보다는 색상 조절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레진은 우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색상을 치과 의사가 직접 보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을 치과 의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반면에, 라미네이트는 색상이 안 맞으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외소치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진도 가능하고요. 라미네이트도 저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 색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은, 치아는 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치아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는 채도가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채도 색상을 보이고요. 위에 씹는 면 쪽은 이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는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적절한 레진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라운 해보신 분들, 이거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 색상 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처음에 고를 때는 이 밝기 중에서 네 밝기를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 탭 안에 이런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어떤 채도가 나한테 제일 맞는지를 골라서 크라운을 만들게 되는데요. 레진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밑에 있는 색상을 치과의사가 직접 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외소치가 레진으로 잘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 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님께서 교정하고 아래 앞니 안쪽에 철사가 있는데 거의 10년 다 되어 가는데 철사 없애고 싶은데 없애도 될까요? 뿌리가 썩어서.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담당해 주셨던 교정과 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교정 전문의는 아니지만 치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교정을 한 시간만큼은 최소한 유지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후에 과연 이걸 풀어도 되나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와이프가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위에 유지장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회복을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앞니가 다시 틀어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꼭 교정을 또 공부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안전하게 가려면은 유지장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썩어서 어금니 위 치아를 뽑은 후 없이 산 지 몇 년 된 40대 여성입니다. 임플란트 안 했는데 치아 없는 게 제 잇몸이나 입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금니 위 치아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금니 위에 맨 뒤 치아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뽑고 나서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금니 맨 위 치아, 어금니 맨 뒤 치아 바로 앞에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힘듭니다. 식사를 할 때 그쪽으로 잘 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1 대구치가 뽑혔을 경우에는 이때는 임플란트로 당연히 회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인지 따라 달라질 거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내가 살만하다 하면은 괜찮은데요. 전체적인 치열은 틀어질 수 있고 대합되는 밑에 있는 아래 치아가 더 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할지 계획을 좀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리온님께서 크라운 씌운 후에 오래되면 아프지 않아도 속에서 나뭇잎가 녹을 수 있는 건가요? 오래되면 제거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라운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요? 아주 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우리 크라운 검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요, 크라운 내부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치과 의사도 이 내부가 어떻게 썩었는지, 이상이 있는지 딱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 없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 벗겨봐야 내부가 썩었는지, 다시 크라운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엑스레이 상에서 크라운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금이든 지르코니아든 세라믹은 좀 덜 하얗지만 그 크라운과 내치아 경계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쪽에 까만 밴드 같이 라인이 보이거나 내부에 썩어가는 게 보이면은 이미 사실 그 치아는 크라운 내부는 많이 썩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크라운을 씌울 때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기 때문입니다.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 씌운 경우에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이 아프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 벗겨내고 신경치료하고 다시 크라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는데 내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줄리아 한님께서 치과에서 충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인레이 레진 중에 뭐가 좋나요? 질문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치과와 환자분들과 분쟁이 생기기 가장 쉬운 부분인데요. 제 경험상으로 충치랑 질환의 정도가 절대로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충치와 증상의 정도가 절대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충치가 매우 조금 있는데 매우 싫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치아가 부러질 정도로 충치가 심한데 난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치 치료를 하자고 권유를 받으셨다면은 후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질환은 진행 중인데 나만 증상이 없을 뿐이고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다 보면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인레이 레진 중에 어떤 게 좋나요? 했는데요. 두 재료는 둘 다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이 충치던 씹는 면에 있던 충치던 요새는 레진의 물성, 재료 특성 강도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레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인레이를 선택한다고 그게 잘못된 선택도 아닙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으로 아마 권유를 드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레진이 자신 있다. 그럼 레진을 권유할 수도 있고요. 그분조차도 인레이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러면 인레이를 권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재료를 결정하시고 내가 정말 충치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변색된 레진 재치료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질문 주셔서 대답했던 내용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아주 옛날에 치료했던 레진이 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진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여기가 레진이 아니었고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크라운은 이 잇몸 쪽이 검게 변색되거나 치아랑 경계 부위가 드러나면서 심미적으로 안 좋아질 때가 있고요. 라미네이트인 경우에는 내부 시멘트가 변색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충치가 생겨서 재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라미네이트든 크라운이든 둘 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는 약간의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레진은 이 부위만 제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뒤에 교정 유지 장치가 붙어 있던 분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격리를 잘 한 다음에 레진으로 처치를 하게 된다면은 심미적으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치아의 형태와 색상을 조화롭게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심미 레진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레진 치료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진의 장점은요. 누누이 설명드린 신미성입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라운 라미네이트보다 더 예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색상을 치과 의사가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배합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미성을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크라운이랑 제가 많이 비교를 했는데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라운은 치료를 하려면은 치아를 어느 정도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레진 치료는 어느 정도 조금만 삭제를 하고 그 위에 레진을 얹혀서 치과 의사가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하는 보건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당일에 치료가 끝난다는 점입니다. 크라운과 라미네이트 같이 보철물이 오는 경우에는 2주나 3주 이렇게 치료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레진은 당일에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바쁜 시대에 아주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재치료입니다. 재치료, 레진이 있던 부위만 제거하고 재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치료가 아주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진의 단점을 보시면은 치료 당일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어진 앞니 같은 경우에 치아 양쪽 면에 레진을 처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환자분들이 생각보다는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처럼 치과 여러 번 오면서 하는 것보다 하루에 저는 끝낼래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크라운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레진이 당연히 크라운보다는 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경치료 후에 저도 크라운을 권유드리는 이유는 여러 논문에서 신경치료 후에 레진을 했을 때보다 크라운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치아가 오래 생존한다, 오래 유지된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치료 후에는 크라운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레진이 제가 러버댐도 사용하고 치아 색상 배합도 여러 개로 가져가야 되고 말씀드렸는데 레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데 레진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건 치료의 선택이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레진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께 가셔서 치료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진 치료 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레진은 치료 후에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치료 후에 바로 식사할 수 있고요. 레진이 광중압이라는 것을 하는데 중압 후에 바로 붓기 때문에 바로 식사하는 게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러 앞니로 게장 같은 단단한 음식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치과 치료가 그렇듯이 잇몸 관리입니다. 잇몸 관리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아는 잇몸이랑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춧가루나 김가루가 이 안에 낄 수 있는데 여기를 잘 관리하는 게 잇몸 치료의 핵심이고요. 양치를 어떻게 잘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칫솔모가 가는 이유도 이 치은열구라고 부르는 이 공간을 잘 닦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 내가 어디를 치료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이고요. 네, 다음으로 가면 네, 요새 워터픽을 많이 사용하는데 워터픽뿐만 아니라 치실도 매우 중요하고요. 시간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학 정보를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